자, 오늘은 달의 크기와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달의 크기 측정. 어떻게 우리가 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을지 원리를 한번 알아볼 건데, 원리 중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보이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물체의 크기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게 보이고 거리가 멀수록 작게 보인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바로 삼각형의 닮은 비입니다. 삼각형의 닮은 비라는 것은 이쪽이 A, 그리고 여기가 B, C. 삼각형 ABC라는 이 삼각형 안에다가 여기 B', C'.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여기 큰 삼각형과 그리고 여기 작은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 A, B, C 그리고 삼각형 A, B', C'은 서로 닮은 삼각형이에요. 이 닮은 삼각형이 뜻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A와 B의 길이는 변 A와 B의 길이와 변 A와 B'의 이 길이는 서로 비례합니다. 마찬가지로 삼각형 변 B와 C의 길이는 삼각형 변 B'과 C'에 비례합니다. 바로 잘못 썼네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통해서 달의 지름, 즉 달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측정.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떠한 물체를 이용할 거예요. 달의 지름을 재기 위해서 어떤 동전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이게 달이고 보는 눈입니다. 여기에서 동전은 눈에 대고 이 동전이 우리 눈 앞에서 달을 가릴 수 있을 때, 즉 가까이 있는 동전이 달의 크기만큼 우리 눈에서 보일 때 거리를 측정을 할 거예요. 바로 이 거리가 되겠죠. 바로 이게 물체까지의 거리입니다. 이것은 소문자 L로 쓰고요. 동전의 지름, 즉 물체의 지름은 소문자 D라고 씁니다. 여기서 우리 눈에서부터 달까지의 삼각형을 쭉 그려볼까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때 동전에서의 지름과 달의 지름은 서로 아까 이야기를 했던 삼각형에 의해서 대응비가 됩니다. 여기가 큰 삼각형 ABC가 됐을 때 물체의 지름은 여기는 B', C'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로 눈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잴 수가 있고 동전의 지름을 잴 수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알고 있다면 바로 달의 지름을 잴 수가 있겠죠. 바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대문자 L로 쓰고 그리고 달의 지름을 대문자 D라고 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달의 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체까지의 거리와 물체의 지름을 직접 자를 가지고 잴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직접 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과학자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재어준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미리 알아야 하는 값입니다. 바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측정해야 할 값은 직접 자를 가지고 잴 수 있는 값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물체의 지름과 소문자 d 그리고 눈에서 물체까지의 거리겠죠. 바로 이거는 소문자 L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값을 통해서 달의 지름을 잴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그 닮은비를 이용해서 달의 지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다가 구해 볼게요. 눈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와 비례하고 동전의 혹은 물체의 지름은 달의 지름과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물체까지의 거리는 달까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와 비례하고 물체의 지름은 달의 지름과 비례한다. 여기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고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d, 달의 지름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이 d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다면 d는 소문자 L분의 대문자 L 곱하기 소문자 d, 달의 지름은 물체까지, 눈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분의 그리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곱하기 물체의 지름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구한 달의 크기는 달의 지름은 약 3,500km가 된다고 하고요. 이것은 지구의 지름의 약 4분의 1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달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달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달은 똑같이 지구와 마찬가지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달의 공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 365일 동안 그러니까 약 하루에 1도씩 공전하고 있다고 배웠는데 달은 바로 이렇게 태양 중심을 돌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바퀴 공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의 공전 때문에 달은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위상 변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일식과 월식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위상 변화와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처음 이 위상 변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위상 변화라는 것은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일까요? 혹은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위성일까요? 아닙니다. 달은 햇빛을 받아서 그 햇빛을 바로 반사시켜서 지구에서 보이는 달은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면서 초승달, 반달, 보름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바로 이 위상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달의 공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의 공전. 달의 공전이라는 것은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약 한 달에 한 번 한 바퀴씩 도는 운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달의 공전 방향부터 알아볼게요. 달의 공전 방향은 마치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과도 같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공전 속도를 보면 한 달에 한 바퀴 움직이지만 사실 이 한 달보다 한 달 30일보다 약간 적은 일수라고 해요. 그래서 약 27.3일에 한 번 공전을 하니까 공전의 각도 360도라고 계산을 했더니 13도 1일, 즉 하루에 약 13도씩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지구의 자전은 1시간에 15도, 지구의 공전은 하루에 1도라고 했다면 이 달의 공전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루에 13도씩 움직인다고 합니다. 공전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까 말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위상 변화, 달의 모양이 변하는 달의 위상 변화와 일식과 월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의 운동 중에서 달의 위상 변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달의 위상 변화. 위상 변화는 왜 일어날까 봤더니 위상 변화라는 것은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햇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인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모습은 햇빛을 반사한 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달의 위상이라는 것은 지구에서 볼 때 밝게 보이는 달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달이라는 것은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는데 지구에서 볼 때 이 달의 자전과 공전 주기가 같아서 늘 지구는 달의 한쪽 면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 보이는 한쪽 면이 햇빛을 반사하는 거에 따라 때로는 초승달로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반달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또 보름달처럼 환하게 달의 모양이 다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달의 위상 변화입니다. 달의 위상 변화의 이유를 볼게요. 달은 공전하면서 태양, 지구, 그리고 달의 위치가 바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달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달의 위상 변화 순서. 첫 번째로 달이 아예 보이지 않을 때를 사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초승달 그리고 반달 모양의 상현달
그리고 보름달, 이것을 다른 말로는 망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은 하현달, 금음달, 그리고 다시 삭이 됩니다. 삭 때는 달이 보이지 않고 초승달 때는 오른쪽 조금만 보이게 됩니다. 상현달은 반달인데 오른쪽 반만 보이는 바로 이 모양이고, 보름달일 때는 동그랗게 달이 다 보일 때, 그리고 하현달은 왼쪽 반달인 모양일 때, 금음달은 왼쪽에서 달이 조금만 보일 때, 그리고 삭은 다시 달이 보이지 않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삭은 달이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을 때입니다. 같은 방향에 있어 보이지 않을 때. 망은 달이 태양과 반대 방향에 있어 보름달 모양으로 보일 때입니다.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햇빛은 지구를 향해 수평으로 돌아온다고 했죠. 이게 바로 햇빛이니까 바로 태양이 위치하는 자리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구가 있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달은 한 달에 한 번 공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공전 방향은 이렇게 원이 됐을 때 서에서 동이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바로 태양은 이쪽에, 지구는 여기, 그리고 달은 이렇게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달이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을 때, 즉 여기 지구,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달도 오른쪽, 태양도 오른쪽, 달이 태양과 똑같이 오른쪽에 있을 때, 같은 방향에 있을 때 달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요. 이때 달의 위상을 바로 삭이라고 했습니다. 공전 방향을 따라 쭉쭉쭉쭉 가다 보면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조금만 보이는 달의 모양, 즉 초승달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공전 방향을 따라 쭉 갔을 때 이번에는 달의 반만 보이는, 오른쪽에 반만 보이는 것, 상현달이 되겠죠. 이번에는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왼쪽, 태양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즉 달은 태양과 반대 방향에 있죠. 이때의 달의 위상은 바로 보름달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망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공전 방향을 따라 쭉 내려갔을 때 이번에는 달이 왼쪽 반만 보이는 하현달이 됩니다. 다시 공전 방향을 따라가면은 달은 왼쪽 조금만 보이는 금음달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해를 중심으로 하는 달력인데 음력, 즉 달을 중심으로 하는 달력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약 한 달에 한 바퀴 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달의 달력인 음력으로는 1일이 될 때고요.
초승달일 때는 음력 2, 1, 3일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상현달일 때는 음력 7일에서 8일, 그리고 즉 보름달이 될 때는 음력 15일, 그리고 하연달이 될 때는 음력 22일에서 23일 이렇게 날짜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달을 바라볼 때 한번 달의 위상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남쪽 하늘 중심에 서 있고요. 이쪽은 서쪽 하늘, 남쪽 하늘, 동쪽 하늘일 때 음력 1일에 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를 삭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음력 2일쯤 됐을 때 초승달 모양이 보이고 음력 7일에서 8일일 때는 상현달, 그리고 음력 15일에는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음력 2일에는 서쪽 하늘에서 초승달을 볼 수가 있고요. 음력 7일에서 여기 8일에는 남쪽 하늘에서 상현달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음력 15일에는 동쪽 하늘에서 망인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승달 같은 경우에는 초승달이 뜨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되게 짧게 관측이 된다고 하고요. 상현달은 남쪽 하늘에서 약 6시간 관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름달은 우리가 보름달이 뜨는 달은 매우 밝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바로 동쪽에서 뜨는 이 보름달은 12시간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달의 위치와 모양이 변하는 이유는 달이 공전함에 따라서 매일 같은 시간에 관측을 했을 때 달은 서에서 동으로 약 매일 13도씩 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달의 공전으로 생기는 두 번째 변화인데요. 바로 일식과 월식입니다. 일식과 월식. 여기서 말하는 식은 좀먹다시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잡아먹고 좀먹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 태양, 월식의 월은 달을 뜻합니다. 한자어고요. 태양을 잡아먹는 거니까 어떤 게 가려진다? 태양이 가려지는 게 바로 일식. 달을 잡아먹는 거니까 월식 때는 달이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각각 일식과 월식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식이라는 것은 지구에서 볼 때 달이 태양의 전체 혹은 일부를 가리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공전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태양의 앞을 지나갈 때입니다. 태양의 앞을 지나갈 때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구가 있고요. 지구 주변을 달이 움직이고 있겠죠. 달의 공전 방향은 이렇게
지구 주변을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의 그림자가 태양을 가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달이 태양으로부터 달로 들어오는 그림자가 다음과 같을 때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림자가 다음과 같을 때 이 부분을 지구에서는 본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달로 들어오는 그림자가 다음과 같을 때 이 부분에 비춰지는 여기에 그림자를 바로 반 그림자라고 합니다. 달에 의해서 지구는 태양이 가려지는 본 그림자와 반 그림자 지역이 생기는데 본 그림자에서는 태양이 모두 다 가려지는 개기일식을 관측할 수가 있고 지구에서 반 그림자가 지는 지역에는 태양의 일부분이 가려지는 부분일식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달의 위치는 보시다시피 태양, 달, 지구의 순서로 되어 있죠. 태양, 달, 지구의 순서. 우리 조금 전에 달의 위상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태양과 같이 왼쪽 방향, 같은 방향에 있을 때 달의 위상은 뭐였나요? 바로 삭이었죠. 그래서 이때 달의 위상은 바로 삭,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일식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개기일식이라고 했고 그리고 부분일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개기일식이라는 것은 태양이 완전히 달에 가려지는 현상이고요. 부분일식이라는 것은 태양의 일부가 달에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관측 지역을 볼까요? 지구의 어느 부분에서 과연 일식이 관측될까 봤더니 바로 그림자가 지는 모든 지역입니다. 달에 그림자가 닿는 지역. 여기서도 개기일식은 달에 본 그림자가 닿는 지역, 그리고 부분일식은 달에 반 그림자가 닿는 지역입니다. 진행 방향을 한번 볼까요? 진행 방향은 태양이 있다면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진다고 해요. 오른쪽부터 가려져서 다시 개기일식이 점점 끝날 때는 태양의 오른쪽부터 빠져나온다고 해요. 이렇게 오른쪽부터 천천히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성을 해보면, 글로 써보면 오른쪽부터 가려져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져 오른쪽부터 빠져나옵니다. 약 이 일식은 최대한 8분 정도가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월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월식이라는 것은 달이 가려지는 현상인데요. 지구에서 볼 때 달이 이번에는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지구 그림자 속에 들어가 전체 혹은 일부가 가려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일식과 비교를 하면, 일식은 달 그림자에 의해서 태양이 전체 혹은 부분이 가려지는 현상이라면, 월식은 달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전체 혹은 부분이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한번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있겠죠. 지구 주변을 달이 움직이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공전의 움직임을.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본 그림자를 그려보면, 조금만 더, 다음과 같고, 여기도 역시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 그림자를 나타낼 때,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반 그림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달이 지구에 의해서, 여기 한번 써볼까요? 이 부분은 본 그림자,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반 그림자. 월식이 관측되는 것은 일식과는 다르게, 일식에서는 본 그림자에서는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 일식, 그리고 반 그림자에서는 태양이 일부만 가려지는 부분 일식이 관찰된 반면에, 월식에서는 달의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 월식과 달이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일부분만 가려지는 부분 월식이 모두 다 이 본 그림자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태양에 의해서, 지구가 태양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겨서 달을 완전히 가려버릴 때, 이때를 바로 개기월식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그림자가 달이 지나가는 공전궤도에서 달의 이렇게 일부분만 가릴 때, 바로 이것을 부분월식이라고 합니다. 즉, 달이 지구 그림자에서 완전히 가려질 때를 개기월식, 그리고 지구에 의한 본 그림자에 달의 일부분만 가려질 때 부분월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식과 월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식은
반 그림자, 본 그림자 두 가지에서 모두 일어나지만 월식은 본 그림자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의 위치를 볼까요? 일식 때는 태양, 달, 지구의 모양이었다면 이번에는 태양, 지구, 달의 순서로 있겠죠. 지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태양은 왼쪽에 있고 그 달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달은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거겠죠. 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있을 때 달의 위상은 우리 조금 전에 배웠는데 바로 보름달인 망이었죠. 일식 때는 달이 보이지 않는 달의 위상은 삭이었고 월식 때는 달이 보이는 위상은 망입니다. 그래서 일식 때 달을 보면은 달이 보이지 않지만 월식 때는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져도 붉은색 모양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게 레드문이라는 건데 달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달의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빨갛게 보이는 것을 바로 이 개기월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류는 역시 개기일식, 부분일식처럼 개기월식과 부분월식이 있습니다. 개기월식은 달 전체가 지구의 본 그림자에 가려져 붉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부분월식은 달의 일부가 지구의 본 그림자에 가려져 가려지는 현상. 관측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관측 지역은 사실 이 월식은 일식이 관측되는 지역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그러니까 월식은 여러 나라에서 훨씬 더 많은 나라에서 관측이 가능하고 일식은 일반적으로 일식이 나타나는 곳, 그 장소에서만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달이 지구에서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이 월식은 관측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행 방향을 볼까요? 일식은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진 다음 태양이 오른쪽부터 빠져나간다고 했는데 월식은 반대입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왼쪽부터 가려져 다시 달이 왼쪽부터 빠져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구에서 달을 측정하는 방법은 삼각형의 대응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눈에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와 물체의 지름을 직접 측정할 수 있고 과학자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재어준 거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미리 알고 있다면 삼각형의 대응비를 통해서 달의 지름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 우리 이 비례식까지 알아봤고요. 그래서 측정해야 할 값은 여기서 측정해야 할 값은 우리가 자를 가지고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물체의 지름과 눈에서 물체까지의 거리, 그리고 이거 미리 알아야 하는 값은 과학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재어준 값,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달의 공전은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약 한 달, 27.3일, 한 달 동안 한 바퀴를 돈다고 했는데 공전 현상으로 위상 변화와 일식과 월식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달의 공전 방향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방향과 똑같이 서에서 동이고 공전 속도는 약 하루에 13도라고 합니다.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 그 빛이 빛나는 부분을 지구에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상이 생기는 건데 달의 위상 변화의 이유는 달이 공전하면서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달의 위상 변화 순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를 삭, 그리고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왼쪽 반달인 하현달, 금음달, 삭 이렇게 된다고 했고요. 삭이라는 것은 달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같은 방향에 있어서 보이지 않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망이라는 것은 달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반대 방향에 있기 때문에 보름달 모양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한 번만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지구로부터 지구가 여기 있고 삭일 때는 햇빛을 달이 이렇게 받아서 다시 반대로 이렇게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반사되는 이 빛을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삭일 때 달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삭은 해양과 같은 방향에 있을 때 지구에서는 관찰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는 망일 때를 보면 달이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빛을 받겠죠? 그리고 이렇게 받은 빛을 지구로부터 반사할 때 지구에서는 모두 다 이 빛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망일 때는 햇빛을 받아 지구로부터 모든 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보름달로 보이고요. 지구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이 반대 방향에 있을 때 바로 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음력 달력을 통해서 일일일 땐 달이 보이지 않는 삭, 그리고 공전 방향 서에서 동, 즉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첫 번째는 음력 2일에서 3일인 초승달, 상현달은 음력 7일에서 8일 정도, 그리고 보름달은 15일, 그리고 하현달은 음력 22일에서 23일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달은 서에서 떠서 동에서 지구이기 때문에 매일 달을 관찰했을 때, 매일 같은 시간에 달을 관측했을 때 달의 위상은 다음과 같이 변한다고 합니다. 이때 초승달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고 상현달은 약 6시간, 그리고 보름달일 때는 약 12시간 동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달의 공전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일식과 월식이 있다고 했는데, 일식은 태양을 좀먹다, 즉 태양이 달의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지는 현상이라고 했고요. 이때 태양과 달과 지구의 순서는 태양, 달, 지구이고 달의 위상은 보이지 않는 삭입니다.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기일식 그리고 부분일식이 있는데, 개기일식은 달이 태양이 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이 본 그림자 부분에서는 개기일식이 관측, 그리고 여기에 반 그림자에서는
부분 일식이 관측된다고 했고요. 진행 방향은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져서 태양이 오른쪽부터 빠져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자, 월식이라는 것은 달을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달이 가려지는 현상을 이야기를 했고요.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가려질 때 지구의 본 그림자 안에서 개기월식과 부분 월식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본 그림자에 의해 달이 모두 다 가려질 때를 개기월식, 다시 본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일부만 가려질 때를 개기월식이라고 했습니다. 관측 지역은 지구에서 밤이 되는 모든 지역이라고 했고요. 진행 방향은 달이 왼쪽부터 가려져서 달이 다시 왼쪽부터 빠져나올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 일식과 월식을 마지막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일식, 여기가 월식. 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일식 때 가려지는 천체를 볼까요? 일식 때 가려지는 천체는 바로 태양을 잡아먹는 거니까 태양이겠죠? 월식은 달을 잡아먹는 거니까 달이 되겠습니다. 천체의 배열을 볼까요? 천체 배열은 태양과 태양을 가리는 달 그리고 지구의 순서라면 월식은 태양과 지구 그리고 지구에서 가려진 달 이렇게 있겠죠. 달의 위상을 살펴볼게요. 달의 위상은 일식일 때는 달이 보이지 않는 삭, 월식일 때는 보름달의 망이었습니다. 관측 지역을 보면 일식은 지구에서 달의 그림자가 닿는 모든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고, 월식은 지구에서 밤이 되는 모든 지역입니다. 때문에 월식을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이 더 넓습니다. 진행 방향을 볼까요? 진행 방향은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져 오른쪽부터 빠져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른쪽부터 빠져나온다. 월식에서는 달의 왼쪽부터 가려져 왼쪽부터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달의 크기와 달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알아봤으니까 문제를 풀 건데 우리 교재 152페이지, 153페이지 풀 건데 먼저 152페이지와 15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 번씩 읽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52페이지의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위 실험에서 직접 측정해야 하는 값 두 가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측정해야 하는 값은 우리가 직접 자를 가지고 잴 수 있는 값을 이야기를 해요.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 위에 보면은 눈에서부터 종이와 구멍에 지름이 있고 그리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와 크기가 있죠. 달의 크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로 직접 잴 수 있는 두 가지는 종이까지의 거리, 소문자 L, 그리고 구멍의 지름이겠죠. 이거는 소문자 D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위 실험에서 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측정값 외에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물리량이래요. 미리 알아야 할 값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측정해 준 값, 바로 달까지의 거리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고요. 이걸 대문자 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인 5번이 정답이겠죠. 자, 3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을 가지고 직접 달의 지름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알아봤듯이 눈에서 물체까지, 동전까지의 거리에 비례되는 것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였고요. 그리고 물체의 지름에 비례되는 것은 달의 지름이다 라는 것을 삼각형의 대응비, 닮은꽃 삼각형의 대응비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이때 내항의 합의 곱은 외항의 합의 곱과 같기 때문에 L 곱하기 D는 D 곱하기 L과 같다.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달의 지름이잖아요. 달의 지름은 L분의 L 곱하기 D. 그래서 비례식 이렇게 작성해야 하고요. 값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였고요. 그리고 물체의 지름은 여기서 0.9cm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눈에서 동전 사이의 거리는 100cm였네요. 선생님이 늘 말했듯이 단위도 약분이 된다고 했어요. 센티미터 지우고 100 지우고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13,420km가 나오네요. 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153페이지를 풀 건데 여기 전등이 있는데 이 전등이 바로 태양이 되겠죠. 그리고 작은 스타이로폼은 달이 될 거고요. 그리고 큰 스타이폼은 지구가 되겠죠. 그래서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 즉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을 때 혹은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가 아닌 반대쪽에 있을 때 일식인지 월식인지를 알아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1번 문제부터 볼까요? 1번에 1번 일식은 사귈 때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일식은 태양, 달, 지구의 순서로 일어나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은 같은 왼쪽에 있죠. 이때는 달의 위상은 삭이 된다고 했으니까 1번은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2번 일식은 태양의 왼쪽부터 가려진다고 했는데 일식은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져서 오른쪽부터 빠져나가고 월식은 달의 왼쪽부터 가려져서 왼쪽부터 빠져나간다고 했으니까 2번은 틀린 답이었네요. 3번 월식은 태양, 지구, 달 순서로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했는데 태양, 지구, 달이면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은 왼쪽, 달은 오른쪽, 반대 방향에 있으니까 네, 맞겠죠. 이때 달의 위상은 망이 될 거고요. 4번, 부분 월식은 달의 일부가 지구의 반 그림자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다고 했는데 월식이라는 것은 개기 월식과 부분 월식 모두 다 지구의 본 그림자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 그림자에 들어갔을 때 라고 되어진 설명은 틀린 거겠죠. 5번, 일식보다 원식을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이 더 넓다라고 했는데 일식은 지구에서 본 그림자, 반 그림자가 닿는 일부 지역에서만 관측이 되지만 월식은 밤이 되는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관측되기 때문에 훨씬 더 관측 지역이 넓다고 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을 보게 되면은 여기 태양이 있고 전구, 태양이 있고 그 다음 지구, 큰 스타이폼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스타이폼이 있으니까 이거는 달이겠죠. 태양, 지구, 달로 되어 있을 때 이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월식이겠죠. 월식이 진행되는 방향은 달의 왼쪽부터 가려져서 왼쪽부터 나오는 거니까 정답은 왼쪽이 되겠습니다.